동시호가 구간입니다. 지금 1분 정도 마감까지 나타났는데요. 지수에 대한 예상 마감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거래소는 오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이네요.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 준비하면서 2,569포인트 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막판까지 조금씩 탄력을 더 붙여나가고 있는데 거의 0.8% 오른 지점 863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가 오늘은 분위기 차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거래소와 코스닥 현재 구간 상한가로 마감 예정된 종목들 5가지 종목들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거래소에서는 두올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두 종목이 현재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고요. 두올의 경우에는 좀 추가적인 새로운 뉴스가 있었죠. 미국의 도로교통 안전국에서 최근에 기아가 생산했던 차량에 약 400만 대 리콜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에어백이었다고 하는데 이 두올이 에어백을 납품하고 있는 자동차 내장재 전문 기업이라는 점 참고해보시면서 오늘장 반사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6월의 첫 거래일이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목요일 시장 이렇게 끝났는데요. 조금 전에 보신 대로 동시호가 구간에서도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우위를 잡아가는 모습들이 오늘장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이 오늘 굉장히 관망 포지션에 가깝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요. 과연 국내 증시는 이렇게 혼조세를 기록한 가운데 다른 아시아 증시들은 어땠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일본 증시부터 가보겠습니다. 일본 증시 지금 마감이 됐죠. 니케이 지수 오늘 0.7% 올랐는데요. 31,122엔 정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어제 5거래일 만에 니케이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31,000엔 안쪽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개장 초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사실 일본 증시가 미국 증시의 영향을 꽤나 받고 있습니다. 미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좋지 않았는데 오늘 견조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중에 미 연방준비정부에서 이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초당적인 법안이 하원에서 과반수의 찬성표를 확보하면서 승인됐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전장에 탄력을 줄였던 니케이가 오후장에서는 꽤나 안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네, 이렇게 니케이 지수 일단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는 점 체크드렸습니다. 네, 현재 중국 증시 살펴보시면요. 지금 상승이긴 한데요. 조금 불안합니다. 특히 상해 종합지수가 지금 하락과 상승을 좀 오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출발을 제외하고 그래도 오전장에서 조금씩 탄력 높이면서 꽤 견조했거든요. 중국 증시가 최근에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죠. 바로 경제 지표 때문입니다. 경기 확장에 대해서 리오프닝 이후에 완전히 회복을 할 것이다 라는 시각들이 지배적이다가 사실 기대감만큼 계속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지표들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한 가지 지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조업 업황이 그래도 한 달 만에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다는 지표가 조금 확인이 됐어요. 5월에 차이신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50.9를 기록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가 49.5였기 때문에 이를 웃도는 수치라고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PMI는 50을 기준으로 봤을 때 50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하고 있고요. 50 이하일 때는 위축을 가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지수 자체가 지금 지난 4월에 49.5를 기록하면서 3달 만에 5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경기가 좀 축소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확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50선 위쪽으로 올라서게 되면서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경제지표 개선으로 상승하던 중국 증시 현재는 탄력이 좀 약한 모습을 보니까요. 중국 증시에 대한 이런 파워가 아직까지는 크게 회복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콩 증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항생지수 강보합권 수준에서 18,244포인트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홍콩 증시 어제 거의 2% 정도 급락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홍콩 증시가 어제 고점 대비해서 거의 20% 정도 떨어지면서 기술적인 약세장에 진입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오늘 다시 반등을 줍니다. 그런데 탄력도가 좀 많이 줄어드는 걸 보니까요.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환율 거의 7원 정도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1,320원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후장 들어오면서 낙폭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감가 5원 60전 내렸습니다. 1,321원 60전으로 오늘 마감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원달러 환율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래소는 내리고 코스닥은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이렇게 흐름이 다소 엇갈리면서 장을 마쳤는데 목요일장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자, 코스피 보시면 이틀째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장 대비 0.31% 하락 마감이죠. 포인트로는 8포인트 가까이 떨어졌고요. 보시다시피 종가 2,570선 조금 못 미쳤습니다. 2,569.17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하락 신호를 보내는 흐름이었죠. 10시 구간의 저점 2,565포인트까지 터치를 했고요. 그 뒤로는 비슷한 수준에서 이렇게 횡보세를 보이다가 2,579분에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지수 하락을 이끌었고요. 그렇다고 외국인도 사주는 모양새는 아니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기관이 3,700억 원 이상 팔았고요. 외국인도 82억 원 소폭이지만 매도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사자세 보여줬죠. 개인은 3,5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가장 많이 내렸던 업종이 바로 통신업종입니다. 통신업종에서 이 KT 주가가 확연히 좀 밀리면서 업종지수 하락을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장 대비해서 1.69%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증권부터 운수창고, 운송장비까지 1% 안팎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유통까지도 0.87% 하락 마감됐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단연 선두 자리에 서 있는 상승 탄력이 강했던 업종이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의료정밀이죠. 4.52% 이쪽은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헬스케어 관련주들 흐름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자, 그 중에서도 이 의료정밀의 대표적인 종목 이 덴티읍이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업종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장 4% 넘는 급등세로 마감이 됐고요. 이 밖에 전기가스가 1.6% 상승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의약과 종이 목재도 1% 이상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 그 뒤를 이어서 서비스 업종 0.6% 상승 마감됐습니다. 자,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실 텐데 이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죠. 이렇게 되면서 국내 반도체 투심도 상대적으로 최근 좋았던 것에 비하면 좀 위축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삼성전자만 봐도 다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0.7% 밀렸고요. 79,900원에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1.57% 올렸죠. 11만 원대 위에서 11만 300원에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스코 제약바이오 관련 이벤트를 앞두고서 이쪽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바이오 투톱의 움직임이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일단은 0.5%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만 아래쪽에 셀트리온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더 강했습니다. 셀트리온 보시면요. 셀트리온은 전장 대비 2.39% 상승으로 17만 5,400원에 오늘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2차 전지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부터 해서 대거 좀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이 포스코 그룹주들의 움직임은 양호하게 보였습니다. 홀딩스부터 퓨처엠 움직임 보실까요? 포스코 홀딩스는 소폭이지만 상승 마감됐죠. 0.28% 상승으로 36만 1,000원에서 거래 마치게 됐고요. 퓨처엠의 상승 탄력이 역시나 더 강했습니다. 퓨처엠은 전장 대비 2.7%를 올리면서 35만 9,500원에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완성차에서 분위기가 좀 다소 굳어 보였는데요. 일단 기아에서 금속노조의 부분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어제 좀 밝혔죠. 이에 따라서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모두 다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죠. 보시면 현대차부터 확인해 보시죠. 1.25% 내리면서 19만 7,500원에 장 마쳤고요. 기아는 폭이 더 컸습니다. 2% 가까이 밀렸습니다. 오늘장의 종가는 84,200원이었고요. 현대모비스까지도 소폭 하락 마감됐죠. 0.67% 하락입니다. 22만 1,5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 좀 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오늘장 자체는 조금 부진한 모습이었지만 최근에 소위 역대급의 실적을 기록하는 모습 나타나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요새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증권사의 분석에서도 자동차의 비중을 확대할 때가 됐다, 이런 긍정적인 분석이 함께 나오면서 부품주들의 활약상 요즘에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도 상당히 강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자, 먼저 두올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이쪽에서는 이슈가 한 가지 있습니다. 미국 교통당국이 이번에 안전 문제로 대규모 리콜을 촉구한 에어백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에어백이 어제 이게 기아 자동차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에어백 사업을 하고 있는 두올 쪽에는 오히려 반사수의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오늘장 상한가까지 직행을 하게 됐죠. 상한가 풀리지 않고 그대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장 종가 4,840원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요새 계속 좋죠. 사실 3월 말 정도까지만 해도 3,000원이 채 되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장은 만원대도 뚫어내는 엄청난 급등세를 계속 기록하게 되는데 오늘장도 좋았습니다. 11% 넘게 상승했고요. 9,7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화신 같은 경우에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까지 나타났고요. 그리고 상신브레이크, 세종공업, 화승 RNA까지 이런 종목들이 나란히 3에서 4%대 뚜렷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도 코스닥 종목 중에 대유 AP 그리고 DH 오토웨어 같은 종목들이 아주 강했죠. 윗꼬리를 제법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종가상으로 대유 AP는 11%대 급등 마감이었고요. DH 오토웨어도 6.59% 상승하면서 2,91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와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 대형 이벤트죠. 아스코 미국의 암화계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는 2일부터 6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벤트와 함께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제약주들의 실적이 올해를 기점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해서도 헬스케어 산업의 실적도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긍정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오늘 주가도 좋았고요. 강했던 종목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자, 먼저 거래소에서 제약주들 한번 보실까요?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종목이 8% 넘게 올랐죠. 23,950원에 장 마쳤고요. 동아소시오 홀딩스도 8% 넘게 주가 뚜렷한 강세 보여주면서 9만원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밖에 한미약품이 5.9%, 동아약품 5% 상승으로 거래 마쳤고 제일약품도 4.5% 상승하면서 2만원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해서 아까 전에 언급해드렸죠. 치아 쪽으로 덴티움이 아주 강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덴티움은 거의 10% 가까이 주가를 올리면서 17만 3,6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피부 미용 쪽에서는 비율과 클래시스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비율의 경우에는 10% 가까이 올렸죠. 6,810원까지 도달했고요. 클래시스도 4% 이상의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의료 AI 관련주들이죠. 루닛과 JLK, 이 두 종목도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JLK는 오늘 52주 신고가까지 도달을 했고요. 루닛과 JLK 모두 다 나란히 10% 안팎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4일째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 전장 대비 0.8% 올렸고요. 포인트로 6.84포인트 상승이죠. 오늘 종가는 863.7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톡에서 보시면 이 거래소와는 흐름이 다소 달랐습니다. 오전장에는 약간의 등락이 좀 있기도 했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무난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고점을 슬슬 높여갔습니다. 860선 위에서 장중 고점 부근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수급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사들였다는 것이 바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외국인이 558억 원 매수세 보여줬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팔자세 보여줬죠. 개인 쪽에서는 265억 원 매도 우위, 그리고 기관에서도 149억 원 순매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에코프로 쪽은 조용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모두 다 큰 움직임은 없었고 LNF가 1%대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26만 6천원에 오늘 장을 마쳤는데요. 특별한 내용 자체는 없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건 제약바이오 쪽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역시나 미국의 암학회 대형 이벤트가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들부터 뚜렷하게 올라왔죠. 헬스케어
헬스케어 3.6%대 강세,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2.3% 올렸고요. 이 가운데 있는 HLB도 나란히 2.2%대 오르면서 37,8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요. 어제장에 급등세를 보여줬던 알테오젠이 오늘장도 역시 연속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알테오젠 전장 대비 4.5% 강세였고요. 52,800원까지 터치를 했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케어젠까지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케어젠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4% 올리면서 19만 1,9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희비가 좀 엇갈렸던 게 엔터주들이었습니다. JYP 엔터를 보시면 일단 엔터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서 JYP 엔터는 오늘 50일 주 신고가 뒀었죠. 4% 올렸고요. 12만 7,300원이 오늘 종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보시면 SM의 주가는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자, SM에서는 보이그룹 엑소의 멤버인 백현, 그리고 시우민, 또 첸까지 SM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는 소식, 이런 악재성 이슈가 불거지면서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전장 대비 SM은 7% 넘게 떨어졌고요. 10만 1,800원에 장을 마치게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주인 HPSP가 요새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장도 보시면 전장 대비 6% 넘게 급등이었죠. 28,95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징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 확인해 보시죠. 전기자동차와 전동 킥보드를 위한 무선 충전기를 설치를 할 때 관련 법안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만 이르면 오는 7월부터는 일단 한 번만 인증을 받으면 자유롭게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전기차 충전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중에서도 돋보인 것이 바로 이 알티캐스트죠. 이 종목 한 종목에 한해서만 장 막판까지도 상한가를 유지해주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장 종가 2,1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 모두 다 음봉 기록됐죠. 장중 고점은 거의 10%대로 상당히 강세를 보여줬지만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이 중에 유라테크 같은 종목은 장중 고점은 20%를 넘기는 아주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다소 아쉬운 마무리가 됐죠.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휴맥스와 휴맥스홀딩스는 상승분 거의 다 반납하고 소폭 상승에 그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디스플레이텍은 오히려 소폭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라테크도 종가상으로는 전장 대비 2% 올렸고요. 그리고 대우플러스도 윗골이 길게 달았습니다. 2.6%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 그나마 한국전자금융 같은 종목이 살아남았죠. 이 종목은 종가상으로도 15%대 급등으로 6,7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 하나 더 보시면 이 엔터주들 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 K-팝 자체의 시장을 바라보는 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K-팝 시장이 앞으로 최대 24배 정도까지는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엔터주들이 오늘 일제히 강세였죠. 일단 대장격인 하이브도 강했습니다. 1%대 올랐고요. JYP 엔터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신고가까지 쓰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YG 엔터테인먼트 소폭 상승이었고 판타지오나 큐브 엔터 같은 종목이 뚜렷하게 강세였죠. 큐브 엔터는 무려 8%대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종목도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SM은 악재 요소가 불거지면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특징주로 엔비디아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최근 잇따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엔비디아가 오픈소스 솔루션 기업인 레드햇의 인공지능 플랫폼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다시 또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종가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콤텍 시스템 윗골이 좀 달았지만 6% 올렸죠. 1,000원대 위에서 거래 마쳤고요. 나무기술 같은 종목이 아주 좋았습니다. 상한가까지 지켜가면서 풀리지 않고 그대로 장을 마쳤죠. 2,935원이 오늘장 종가였고요. 솔트웨어 같은 종목도 12%대 급등 마감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